우리 클럽맨들 덕분에 이제 학교 안 가도 되게 되었어요. 너무 기쁘죠. 이제 학교 안 가도 되고.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한 학기 내내 우리 서로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이렇게 컴퓨터만 보다가 종강을 하게 될 줄이야 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오버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중고등학교도 다 등교를 이제 좀 있으면 할 거고, 교회 같은 곳도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회사도 재택근무를 멈추고 다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각 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다 시작하고 있는데, 왜 대학교에서 6월 말까지 섣부르게 다 등교를 안 하고 원격 강의로 하는 걸 하기로 결정한 건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곧 우리도 등교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학교 방침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앞으로 얼굴도 못 보고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과목에서 저한테 좀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것도 좀 있고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되어갖고 여러분, 저 회사로 오시면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회사로 오거나, 아니면 뭐 노트북 같은 거 들고 오시면 뭐 제가 리눅스를 설치하는 걸 도와드리거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동안 몰랐던 거, 질문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또 저 보고 싶으시면 오시면 제가 또 밥도 사드리고 같이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교에는 연구실이 없고 회사에 있으니까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하시고 회사로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회사에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성수동에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 갈 길을 또 계속 가야 되죠. 그래서 또 오늘 또 10주차 1교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아파치 log4j2입니다. 로그를 남기기 위한 프레임워크 또는 라이브러리, 이걸 뭐 로거 프레임워크, 뭐 로거 라이브러리,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log4j2도 그런 로거 프레임워크 중에 일종입니다. 여러 가지 로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저는 아파치 log4j2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도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로그를 남길 것이고, 이 첫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로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로그 레벨입니다. 로그 레벨을 표준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로그를 출력할 때 로그 레벨이 같이 나오면 레벨만 보고도 어떤 로그인지 금방 알 수 있고요. 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어떤 로그 레벨 이상만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출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로그 레벨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때는 좀 로그를 상세히 출력하고, 또 상용 애플리케이션에는 로그를 중요한 로그만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로그를 레벨을 바꿔서 배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로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로그 레벨스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아파치 log4j2에서 사용하는
로그 레벨인데, 이 로그 레벨이 다른 로깅하는 프레임워크들도 대체적으로 이거랑 거의 같은 그런 로그 레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그 레벨은 거의 뭐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ff는 로그 출력을 안 한다는 거고요. 또 all은 모든 로그를 출력한다는 거거든요. 그 요 사이에 로그 레벨이 6개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높은 로그 레벨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fatal 또는 severe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애플리케이션이 멈추는 심각한 에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fatal 에러가 발생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정지하는 겁니다. 에러는 애플리케이션은 계속 동작하지만 그래도 에러, 이런 거를 에러라고 하고요. 원, 이건 경고죠. 잠재적으로 해로운 상황. 그러니까 원은 상태에서는 아직 에러는 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info는 애플리케이션 진행 상태에 대한 중요 이벤트,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을 때 출력되는 게 info죠. 그리고 디버그는 애플리케이션 디버그를 위해서 자세한 정보를 출력할 때 쓰는 게 디버그고요. 트레이스는 디버그보다 더 세밀한 정보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에러, 그리고 info, 그리고 디버그입니다. 에러는 뭔가 exception 핸들링 같은 거 하면서 익셉션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에러를 보통 출력하고요. 그리고 info는 프로세스 중간중간마다 출력하면서 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를 info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그는 보통은 이렇게 상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될 때는 출력되지 않고 개발 과정 중에 디버깅을 위해서만 출력하는 정보, 그런 거를 이제 디버그 레벨로 남겨서, 보통은 그 우리가 개발 과정 중에서는 디버그랑 트레이스를 쓰고, 개발이 끝나고 상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가 될 때도 출력돼야 되는 그런 로그들은 인포 윗단계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로그 레벨을 나누는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로그가 출력됐을 때 그 로그를 다 읽어보지 않아도 앞에 레벨만 딱 봐도 이게 잘못됐구나, 잘 들어가 있구나를 금방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로그는 I/O 작업이잖아요. 로그는 파일에 출력하든지 화면에 출력하든지 하는 I/O 작업인데, 컴퓨터에서 뭐 CPU 작업, 메모리 작업, 그런 것보다 항상 가장 많은 그 성능 저하를 야기하고 바틀렉을 갖고 오는 게 사실은 I/O잖아요. 그래서 I/O는 최소화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 레벨을 나누지 않고 뭐 system.out.println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중간중간에 그 디버깅을 위해서 그 코드를 다 심어놨는데, 그런 그 디버그 출력하는 코드들이 나중에 상용 애플리케이션에도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전에는 그 system.out.println이나 파일에다가 출력한 그런 로그 출력 코드들을 또 다시 다 삭제해야 되고, 그런 불편이 따라요. 근데 로그 레벨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출력을 하면, 우리가 이번에 배포할 때는 인포 이상만 출력하겠다, 지금 배포하는 거는 디버그를 이상을 출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레벨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발의 효율성과 또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향상, 그런 거를 위해서도 로그 레벨을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는 system.out.println 그런 거는 이제 쓰지 않고, 모든 로그는 로거를 사용해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log4j2는 사용법이 되게 쉽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거 라이브러리를 build.grade에 설정을 해야 되겠죠.
라이브러리는 log4j API랑 log4j 코어 두 개가 있는데요. API, 보통 우리가 라이브러리에서 API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 인터페이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log4j 코어, 뭐 인플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임플리멘테이션이죠. 얘는 API고 얘는 임플리멘테이션.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이 log4j API를 쓰면서 임플리멘테이션은 log4j 코어가 아니고 다른 로깅 프레임워크의 임플리멘테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코어가 바뀌거나 그쵸? 향상이 오거나 했을 때 API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요거 코어만 바꿔치기 하면. 그래서 우리 코드에서는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어 내부가 바뀌어도 API는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걸 위해서 API랑 코어랑 분리합니다. 이건 인터페이스랑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파일이 있어요.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인가, 어떤 레벨을 출력할 것인가, 그런 설정 파일이 log4j2.xml인데 요 설정 파일을 클래스 패스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설정하고 클래스 패스에 설정 파일 놓고 그리고 그냥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로거는 보통 이렇게 스태틱으로 쓰는데 그 이유는 요 foo가 지금 foo라는 클래스의 멤버로 지금 로거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로거가 굳이 foo에 이제 인스턴스가 여러 개 만들어진다 했을 때 그 인스턴스마다 로거가 다 만들어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메서드 내에서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로고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로고는 이제 클래스에 한 개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스태틱으로 로고를 선언하고요. 또 우리가 스프링 같은 걸 쓰면서 이 for를 싱글 인스턴스로 사용한다. 그럼 어차피 싱글 인스턴스니까 로고를 그럴 경우에는 스태틱으로 굳이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사용법은 이렇게 로고하고 로그 매니저 닷 로고하고 여기다 로고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로고 이름을 이렇게 직접 쓰기보다는 그냥 get 로고하고 가로를 확 열고 닫아버리고 끝나면은 이 현재 클래스 이름, 요 foo 패키지를 포함한 요 foo라는 이름이 로고 이름으로 잡혀요. 그럼 로고를 출력할 때 로고 이름을 출력을 하고 로그 메시지를 출력하면은 어떤 클래스에서 로그가 나오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로고 이름은 디폴트로 그냥 이 이름을 주지 않으면 현재 클래스 이름으로 로고가 생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고를 출력할 때는 이제 logo.era, logo.debug, logo.info 이런 식으로 로고를 사용하게 됩니다. log4j2.xml을 만드는 예를 한 개 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이제 겉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여도 매뉴얼을 보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더 이상 뭐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log4j2.xml 설정 파일 만드는 방법은 제일 루트 태그, 루트 엘리먼트에 configuration을 씁니다. 그 다음 그 안에 appenders랑 logger스가 있어요. appenders는 뭐 콘솔이면 스탠다드 아웃 창을 말하는 거예요. 화면, 콘솔이나 파일 이런 식으로 로고를 어디에다 기록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게 이 appenders고요. 로거는 appenders에다 로고를 남기는 주체가 로거예요. 로거는 이렇게 하이어라키컬하게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패키지 패스를 따라서요. 먼저 루트 로거는 뭐냐면은 모든 패키지에 다 적용되는 로거, 이게 루트 로고입니다. 여기
로거 네임은 kr.ac.mjc.jacob 이렇게 줬잖아요. 그리고 레벨 디버그 이렇게 로고 네임을 이렇게 주면은 이 패키지 아래에 있는 모든 로고에는 이 로고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키지 아래에는 이 로고가 적용되고 전체 패키지엔 이 로고가 적용되고 여기 additivity false라고 해놓으면은 이거랑 중복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패키지 아래에 있는 거는 이 로고를 쓰게 되고 이 패키지가 요 패키지 아래에 있는 아닌 다른 모든 로고들은 루트 로고를 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펜더스에는 콘솔하고 많이 쓰는 게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콘솔 네임은 스탠다드 아웃 하고 콘솔 네임을 스탠다드 아웃으로 줬고 지금 요 krac mjc jacob 요 로고랑 루트 로고랑 전부 다 스탠다드 아웃으로 지금 어펜더를 지정했기 때문에 화면에 로고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레벨을 쓰게 돼 있죠. 루트 레벨이 에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라 이상의 로그 레벨만 출력을 한다는 뜻이고 여기 있는 요 패키지 아래에 있는 로고는 디버그 로그 레벨로 출력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여기 로그 레벨을 봤잖아요. 로그 레벨이 에러다 그러면은 fate라고 에러하고 두 개를 출력합니다. 로그 레벨이 디버그다 그럼 디버그 이상은 다 출력합니다. 로그 레벨이 info다 그럼 info 이상은 출력하고 디버그랑 트레이스는 출력 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패턴 레이아웃 해갖고 패턴은 여기 있다 thread, 레벨, 메시지 그리고 요거는 new line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패턴으로 로고를 출력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가 로고 아까 요게 로그 메시지죠. 요게 로그 메시지고 이 패턴에다가 요 자리에 로그 메시지를 넣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얘는 현재 로고를 출력하는 스레드 이름. 얘는 로그 레벨. 이게 인포냐 디버그냐 뭐 에라냐 그 로그 레벨 그렇게 됩니다. 요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패턴에는 뭐 이런 것들을 씁니다. 퍼센트 데이트하고 여기다 이렇게 브레이슬릿을 넣고 여기다 포맷을 쓰면은 그 포맷대로 로고를 출력하는 그 시간이 찍힙니다. 지금 여기서는 날짜는 지금 출력 안 하고 시간만 출력하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는 24시간으로 된 시, 분, 초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뭐 날짜를 출력하고 소수점 아래 로고도 출력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포맷만 바꾸면요. 자세한 거는 요 참고 문헌을 보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수 있는 포맷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스레드를 쓰면은 스레드 이름 그리고 퍼센트 레벨은 로그 레벨 퍼센트 로거는 로거 이름 퍼센트 메시지는 로그 메시지 많이 쓰는 게 이렇습니다. 거의 이 순서대로 쓰는 게 거의 관용화되어 있습니다. 스레드는 이렇게 앵글 브래킷으로 대괄호로 열고 닫게 그렇게 출력을 하고 나머지는 요 순서대로 쭉 출력을 하는 게 거의 관용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랑 메서드랑 라인을 이제 출력할 수가 있는데 퍼센트 클래스 하면은 fully qualified class name 이거는 fully qualified라는 거는 패키지를 다 포함한 클래스 이름을 말합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simple name이겠죠. 클래스 이름만 딱 쓴 거. fully qualified class name은 패키지를 전체 다 쓴 걸 말합니다. 클래스 이름을 찾는 것은 성능에 영향을 주는 비싼 동작으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를 출력할 때
현재 어떤 로그에서 출력하는지 이 클래스를 쓰는 거는 성능이 떨어지니까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로거 이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로고를 만들 당시에 클래스 이름을 로고를 만드는 걸 쓰기 때문에 클래스를 안 쓰고 로고를 씁니다. 그리고 메서드 이름을 출력할 수 있어요. 이 로고를 출력할 때 이 로고가 어떤 함수에서 어떤 메서드에서 로고를 출력하는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메서드 이름 찾는 것이 성능에 영향을 주는 비싼 동작이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리플렉션을 사용해서 클래스 이름, 메서드 이름을 찾아내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라인, 이것도 또한 행을 찾는 것이 성능에 영향을 주는 비싼 동작으로서 사용에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그를 몇 번째 라인에서 이 해당 클래스의 몇 번째 라인에서 출력하는지 그걸 나타낼 때 %라인을 씁니다. 요 %클래스, %네임, %라인 요 세 가지는 use with caution이라고 요 그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건 쓰지 않고 나머지들로 로그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로그 마지막에는 행 넘기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사용 예를 보겠습니다. build.grade에 이렇게 log4j API 2점 버전하고 log4j core 2점 버전 이거를 임플리멘테이션에 넣습니다. 이렇게 log4j build.grade를 수정한 다음에는 반드시 리프레시 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리프레시 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하면 여기 이제 프로그레스가 나오고 끝나면은 여기 프로젝트 앤 익스터널 디펜던시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log4j 코어랑 API가 들어와 있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resources 디렉토리에다가 log4j2.xml 파일을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클래스 패스에 sr 여기 자바랑 resources 요 두 개가 클래스 패스가 아니고 이 빌드 패스로 프로젝트 빌드 패스로 잡혀 있잖아요. 자바에 있는 거는 컴파일해서 빈 디렉토리에다 갖다 놓고 리소스에 있는 건 그냥 복사해서 빈 디렉토리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요 리소스에 갖다 놓는 요 파일들은 컴파일 하고 나면은 빈 디렉토리로 다 들어가면서 bin 디렉토리요. 거기 들어가면서 클래스 패스에 잡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log4j2.xml은 클래스 패스 있는 걸 읽기 때문에 이 sources 디렉토리에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제랑 같은 방식으로 log4j.xml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거 테스트 파일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메인 메서드가 있고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이니까 로거를 쓰려면 로고도 역시 스태틱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요 자리가 로고 이름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로고 이름을 안 쓰면 기본으로 로고 클래스 이름으로 로고가 만들어집니다. kl.ac.mj.jacob.spring.log4j2.logo.test 그런 식으로 로고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고를 서로 다른 6개 레벨로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logo.fatal, logo.error, logo.1, logo.info, debug, trace 이런 식으로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log4j2.xml에서 지금 레벨을 디버그로 잡았잖아요. 이 해당 패키지 레벨을 디버그로 잡았으니까 출력을 딱 하면 실행을 하면 fatal부터 디버그까지 출력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race는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로그 레벨을 디버그로 잡았으니까. 만약에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서버로 배포할 거다. 그래서 중요 정보만 출력하면 된다. 그러면 레벨을 info로 잡고요. 다시 실행하면 이제 디버그는 출력이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 코드에다가 디버그를 위해서 로거다 디버그라고 잔뜩 이것저것에다 써갖고 디버그 코드를 심어 놓은 거를 실제 서버를 배포할 때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레벨을 info로 정하면 더 이상 디버그는 출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거 애플리케이션이 모든 단계로 잘 동작하는 걸 완전히 다 확인했기 때문에 info도 필요가 없다. 나는 에러 나는 것만 출력하겠다. 너무 에러 메시지가 번잡하게 많이 나오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여기다가 에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에러랑 페이탈만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제 로그 레벨입니다. 일단 이건 이렇게 놓고 만약 패턴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나온 것처럼 데이트 하고 HHMMSS 그럼 10분초가 나오고요. 스레드 나오고 레벨 나오고 여기다 로거 네임을 쳐보겠습니다. 로거 이런 식으로 하면 로거 네임을 치게 되겠죠.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쵸, 요게 이게 스레드 이름, 요게 로그 레벨, 요게 로거 이름, 그쵸. 그리고 이게 로그 메시지,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다가 로거 이름을 기본으로 안 정하고 뭐 로거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로거 1이 여기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로고에서 출력하는지 알 수 있게 근데 대체로는 이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렇게 기본으로 하는 게 어떤 클래스에서 로그가 출력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클래스가 만약 너무 길다 그럴 경우에는 상용 서버에서는 뭐 라인을 출력 안 해도 디버그 코드 정도에서는 출력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다 뭐 라인 L 이렇게 붙이면 몇 라인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로그를 출력하면은 페이털은 페이틀 이거는 뭐 여기 12라인 그리고 에라는 13라인 보통 이런 식으로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사용의 유의함을 요하는 이런 라인 이런 건 잘 안 쓰고요. 데이트, 스레드, 레벨, 로거, 메시지 그리고 뉴 라인 이 정도로 보통 구성을 해서 로그를 많이 출력을 합니다. 이것으로써 아파치 log4j2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로고를 사용해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